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벼 경영 안정 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내 재배 농가 11만 명에게 헥타르당 평균 62만 원씩 전체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980억 원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전국 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 UN 환경계획이 함께 마련한 하나뿐인 지구 지속가능한 관광 아태지역회의가 다음 주 여수에서 열립니다.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현 세대의 관광 필요를 충족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으며 특히 UN 환경계획과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해결 방안을, 둘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준비되며 일반에게도 공개돼 누구나 사전 신청이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체성을 담은 관문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읍 서천변에 세워진 꽃 모양의 조형물. 이른바 비타오라 불리는 이 조형물은 광양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며 동백꽃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동백꽃과 다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6억 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에 걸맞게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또 다른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광양과 순천의 경계구역인 광양 덕내리 일원입니다. 광양시가 이곳을 포함해 주요 거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관문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의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지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와 시기를 놓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안 설치와 더불어 사후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성된 비타오와 마찬가지로 조형물 설치 뒤 사업 의미가 퇴색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조형물의 특성상 원상 복구가 힘들고 유지 관리를 위해 꾸준히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제라도 광양시가 시민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정책적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반대 여론 때문에 이걸 또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상징성과 그다음에 조형물의 규모, 그다음 위치를 좀 더 시민들과 공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형물 설치에 나서고 있는 광양시. 시 재정 규모에 맞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고 광양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설치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제철소의 고로 잔존가스 배출 행위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로 정비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데요. 환경단체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최종 결정을 미뤄온 전라남도는 결국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민관협의체가 저감 조치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고로 정비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폭발 예방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에 적발된 브리더 개방 행위는 불법이 맞지만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란 입장입니다. 행정처분을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환경단체는 제철소와 일부 단체를 의식한 지자체가 민관협의체의 결정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해 제철소에 면제부를 주려 한다며 기업 봐주기식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유해 처분 아니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대기환경 보전법 자체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낸 거죠. 실제로 충청남도는 과거에 이뤄진 브리더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 정지 처분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 환경단체는 전라남도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과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말로 예정된 고흥 여수 연륙 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객 600만 명 유치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군은 특히 2020년 고흥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와 고흥 관광 전략적 홍보 마케팅, 콘텐츠 육성 등 세부 실행 계획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인도에서 입국한 내국인 가운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제1군 법정 감염병인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여행자들은 입국 뒤에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콜레라의 잠복기는 최대 5일로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며 집단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동네 주민들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 운동장이 동네 주민들의 기부 장터로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장터가 들어섰습니다. 가정에서 못 입는 옷이나 책, 학용품 등이 좌판에 가득 놓였습니다. 학부모나 동네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들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즐겁습니다. 저희 아이가 또 한참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도움될까 싶어서 또 같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기분 좋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학교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고구마를 팔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키워서 농사 지은 거를 제가 직접 캐서 파니까 되게 보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붕어빵과 오뎅, 떡볶이 등 먹거리 장터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학생들의 버스킹 등도 이어지면서 운동장은 떠들썩합니다. 동네와 학교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공동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순환 장터입니다. 학교가 먼 곳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장터에서 판매된 금액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네와 함께한다는 마을 교육 공동체 순환 장터. 오늘 하루 이건 용어초등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즐거운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광주 서구와 남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정수기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면서 조리사들은 학생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반찬을 가지고 원했어도 기본 반찬을 제공해가지고. 광주시 서구와 남구 일부 지역에 이물질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쯤부터입니다. 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처럼 학교 급식실에는 식판과 반찬통 등 세척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 지역 10개 초중고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고 일반 가정에서도 녹물과 흙탕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물이 좀 붓고 물 수압이 엄청 낮아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일대 수도관에서 거름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수압이 높아지면서 수도관 벽에 있던 물때와 포장재 일부가 뜯겨나가
수돗물에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 정상화될 때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화전에서도 물을 뺍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물을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관 청소를 할 때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청원으로 성립돼 시 당국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 시민이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 게시한 중림 부영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문제가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청원 요건을 갖췄습니다. 청원자는 건설사 측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시의 조정자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법적으로 분양 전환 가격 결정에 권한이 없지만 주민들이 감정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평가법인 2개 업체 중 1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고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허석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순천의 주요 사업 가운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2억 5천만 원과 순천만 화포 갯벌 복원 사업 28억 원,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등 모두 72억 5천만 원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순천시가 북경 웹툰 기업 그룹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만화와 웹툰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해 북경 웹툰 기업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만화 웹툰 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 콘텐츠 뿌리 산업의 주 종목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 산업 발전과 글로벌 웹툰 창의 인재 육성,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 입주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관측됐습니다. 세종과 충청,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지도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내륙 많은 지역이 일제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김하읍의 경우 자동기계 관측값 기준 영하 7.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1.2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풀리면서 한파주의보가 해제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큰 추위 없이 낮에 강원 북부 동해안에만 비가 찔끔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달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맑겠고요. 공기도 내내 청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다음 주 수능 예비 소집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수능일 당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눈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